여러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요. 여러 번에 걸쳐서 한국은행이 직접 회사채를 매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은행은 뭐 RP를 환매 조건부 채권이죠. 이거를 무제한으로 지금 사들인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그 증권사들 중심으로 5조 이상의 RP를 사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갖고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CP 매입센터, 회사채 매입센터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특수목적 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빨리 회사채 매입센터를 만들어서 우량 등급의 채권뿐만 아니라 우량 등급의 채권뿐만 아니라 적어도 A 마이너스 미만 등급도 고민을 해야 된다. 물론 제가 A 마이너스 등급은 구제금융센터에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지요.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웬만한 회사채까지도 직접 매입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유동성이 그만큼 공급이 돼서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여당에서 바로 이 회사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거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은행법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은행법에서 68조 규정이 한국은행에서 직접 회사채를 매입하지 못하는 규정입니다. 68조가 공개시장 운영에 관한 규정인데요. 현재 국채나 정부 보증 증권, 금통위 지정 증권 이것만 살 수가 있습니다. 회사채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회사채를 살라 그러면요,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고요, 정부 보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요 더 심각했어요. 이 영리법인, 영리기업에 대한 대출 규정을 규정한 80조가 있었거든요. 2009년 금융위기 때 진짜 난리가 아니었어요. 영리기업에 대한 대출 규정도 그 당시는 통화수축기라는 말을 들어가 있었습니다. 통화수축기에 들어갔을 때 이게 그 통화를 사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통화수축기라는 규정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해석도 너무 어려웠고요. 뭐 금융시장은 2008년 9년 하면 붕괴가 되고 있는데 이 붕괴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사실을 규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거 2011년에 그때가 끝나고 나서 이거는 개정해야 된다. 그때 개정할 때 심각한 통화수축기에서요, 자금 조달에 중대 애로가 발생하는 시기 이렇게 약화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증권사의 긴급 대출도 가능해지게 된 거거든요. 증권사에. 그게 이제 RP 매입도 하게 되고요. 이게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면 68조를 고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에서는요 이런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지금 연준이 내세운 대출 프로그램만 하더라도요 10개가 넘습니다. CP 매입 기구도 있고요, 발행시장에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도 있고요, 유통시장에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유동화 증권 담보대출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투기등급 회사채, 이게 A 미만입니다. 이거 정크본드라고 하거든요. 정크본드도 매입하겠다. 완전히 전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전시다. 이 정도로 중앙은행이 아주 발벗고 나서서 지금 인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68조 저는 수정을 해서 한국은행 산하에서 뭐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수목적법인은 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정부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산에 특수목적법인을 만든 다음에
회사채를 인수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크본드라고 하더라도 굳이 공적자금센터를 만들지 않는 구제금융센터, 구제금융센터를 만들지 않는다면 저는 구제금융센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어쨌든 한국은행 산하에는 그게 만들어져서 지금 돼야 하고요. 또 하나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항공이나 정유, 자동차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바로 이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 산하에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한국판 유동성 지원기구겠죠. 만들어서 여기서 다 수용을 해주라. 회사채를 매입해주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정크본드는 어떻게 할 거냐. A- 미만 등급 말입니다. AA-거든요. AA- 미만 등급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한국은행에게 맡길 거냐. 저는 그거보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금융센터를 산업은행 산하로 적어도 한 100조 원 넘게 만들어서요. 산업은행이 이제 정부니까 지금 실제로 산업은행에 자본 확충한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구제금융 형태의 어떤 모양새로 가져가는 것은 어떤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한국은행이 이렇게 한국은행법조차도 개정을 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 이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실물 경제는요 굉장히 위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모든 기업들이 이제 1분기 실적들을 발표를 할 거예요.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향방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실적이 그나마 선방했다고 나오면 2분기는 더 나빠질 거니까 말입니다. 1분기가 그나마 선방해야 돼요. 왜냐하면 1월 달은 그나마 괜찮았거든요. 2월도 뭐 3월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그나마 선방을 했단 말이 나와야지 2분기는 그보다 더 분명히 떨어져서 여기는 최악의 죽음의 계곡에 들어가거든요.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거든요. 모든 가게도 그렇고요. 자영업자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죽음의 골짜기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 밧줄이 정부의 신속한 대응, 한국은행의 어떤 공격적인 방어, 그리고 뭐 구조조정, 구제금융센터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신속한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한국은행법 개정이 된다는 사실은 어쩌면 모르겠어요. 말만 이렇게 하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한 봐야지 알지만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